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부산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태풍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태풍 올해 들어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태풍의 위치 그리고 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현재 태풍 하이선은 제주 서쪽 이제 한 20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해상을 어느 정도 벗어나서 현재는 부산 해상에 이제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 시속 41km의 속도로 이제 북상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은 부산에 이제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출근길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 태풍의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43m입니다. 아직까지도 강한 세력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강풍 반경이 400km이기 때문에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로 부산으로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부산에 이제 출근길 무렵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하고 이후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원도 강릉은 오후 한 2시에서 3시 무렵 정도가 가장 최근접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이후에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한 내륙을 관통하겠고 내일 아침 중에 이제 중국 북부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현재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주를 지나서 부산에 가장 근접할 때가 세력은 강하고 강풍 반경도 400km, 그러니까 중형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앞으로 부산을 지나서 강원도 강릉까지 들어가는 오늘 오후 무렵까지도 세력은 강할 것으로 보이고요. 강풍 반경은 350km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세력이 그대로 이제 강원도 강릉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 앞으로 태풍의 세력이 크게 약해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제주와 남부지방은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그럼 든 것 같은데요. 중부지방은 언제부터 태풍특보가 내려지는지 또 지역별로 자세한 태풍 고비 시점까지 전해주시죠. 네, 제주와 영남지방 그리고 충청지방은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충청 이남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받고 있고 네. 강풍 반경이 이제 거의 400km에 달하기 때문에 충청도까지는 현재 이제 태풍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밖에 강원도 영동이나 영서지방 그리고 수도권 지방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아직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길 무렵부터는 이 서울과 경기, 인천 그리고 영서 지방 이런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도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태풍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예. 지금 뭐 말씀해 드린 대로 제주라든지 어떤 영남 지방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강한 비바람이 현재도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 444mm의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요. 예. 영남에서도 이제 120mm, 충청 부여가 43mm, 강원도 삼척이 60mm가량 비가 내리면서 앞으로 이제 제주에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점차 이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폭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 초속 31.2m, 울산이 32.8m, 호남의 덕유봉이 초속 29.1m의 굉장히 강한 바람도 불었는데요. 예. 역시 이제 제주 산간을 지나서 앞으로 이제 부산을 통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전에서 낮 시간대까지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태풍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태풍의 뒷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후부터 해서 오늘 밤이나 또는 내일 새벽까지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속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창원, 파룡 1, 2소수 지하차도 그리고 안민 고객길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 이 내용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는데 이렇게 좀 태풍이 찾아와서요. 체감상 뭐 앞서 설명해 주셨지만 비바람이 좀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지금 뭐 제주 산간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400mm가 넘는 이런 비가 현재 이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지금 제주 산간에 내린 비가 그대로 이제 동해안을 따라서 계속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원도 영동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50mm 안팎 정도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 내일까지도 400mm에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밖에 뭐 영남 내륙에서도 100에서 한 300mm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이제 중부지방에서도 최대한 100mm 가량은 비가 이제 내릴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 피해가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초속 40m에 달하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예. 말씀드린 대로 태풍은 동해상으로 통해서 이제 북한 지방으로 들어갑니다만 지금 서해안 그러니까 태풍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오늘 오후부터 해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예. 태풍이 이제 북상을 해서 계속 이제 북한 지방으로 올라갈 때 태풍의 뒷바람이 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북쪽까지 올라간 이후에 어떤 북한 지방을 통해서 서해안으로 들어오는 뒤로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바람들이 이 서해안 지방에서 굉장히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면서 최대 초속 30m가 예상이 되고요. 예. 태풍의 길목인 동해안 지방은 초속 40m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했을 때도 비바람이 강하다 보니까 해안 저지대의 침수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에도 폭풍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데 언제 어떻게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지금 뭐 폭풍해 같은 경우는 지난 태풍 마이삭도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뭐 제주라든지 또는 이제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침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예. 이번 10호 태풍 역시도 만조 시각과 겹쳐서 이 태풍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주로 뭐 부산이나 목포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남해안과 동해안이 오늘 오전 시간대 만조 시각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오늘 하루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시간대에 해당이 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 오늘 부산에 출근길 무렵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 오늘 오후에 이제 강원도 강릉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남해안 지방이라든지 또는 영남 동해안 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낮부터 해서 또는 오전 무렵부터 해서 이른 오전부터 해서 계속 만조 시각에 해당이 되면서 굉장히 높은 바닷물이 해안가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고요. 예. 특히 이제 강원도는 이제 오후 2시에서 3시 무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풍이 네. 지나가면서 역시 최대 높이 12m까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굉장히 높은 이 파도가 또는 이제 굉장히 많은 바닷물이 태풍으로 인한 그 바람에 밀려서 해안가로 들어올 가능성. 그래서 역시 동해안 지방도 오늘 뭐 낮 시간부터 해서 내일 새벽까지 이 폭풍해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예, 저희가 예. 계속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 것처럼 태풍이 다소 동쪽으로 치우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저희가 짚어봤을 때는 사실은 내륙을 관통할 것이다. 이래서 더욱더 좀 이야기가 많고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진로가 또 추가적인 변수를 맞을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지금 태풍이 초속 40m가 넘는 속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주변의 어떤 날씨 흐름에 편승돼서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자기의 흐름대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날씨에 맞춰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예보에서 크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지금 태풍이 올라오면서 규슈를 상륙하거나 굉장히 가깝게 스치면서 올라올 것으로 당초 예상은 됐었는데 예. 그것보다는 조금 이제 왼쪽으로 치우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에 보다 조금 더 가깝게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네. 얘기는 이 태풍이 앞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더 왼쪽으로 치우쳐서 그래서 당초는 이제 부산에서 동쪽 해상 조금 먼 곳에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봤다면 부산을 스쳐서 완전히 지나가거나 또는 부산이라든지 또는 울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륙할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면서 어떤 당초 예상 해안보다는 보다 더 이제 내륙에 가깝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풍 반경이 거의 뭐 400km, 강원도에 예. 올라가서도 350km이기 때문에 태풍의 진로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쳐서 내륙을 스쳐 지나간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폭풍해일이라든지 또는 초속 40m의 강풍 그리고 400mm에 달하는 이 폭우 어떤 이런 태풍의 강도에 따른 어떤 기상 현상이 변할 가능성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 태풍의 진로가 조금 왼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은 있겠지만 영동이라든지 강원도 지역 그리고 서해안 지역에 굉장히 강한 강풍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특보, 기상 특보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이전에 이 하이선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뭐 상륙은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일본은 이제 경남에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이때 마이삭 때도 여상 경로가 조금 엇갈렸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태풍이 올라오면서 이 한반도 왼쪽에는
어떤 건조한 공기, 차고 예. 건조한 공기가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굉장히 좀 선선해졌죠. 그 영향이 바로 이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쪽을 완전히 뒤덮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른쪽에는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굉장히 고온다습한 공기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건조한 공기와 오른쪽에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이 태풍이 현재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왼쪽에 건조한 공기가 태풍을 오른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어떤 경남이라든지 어떤 남해안에 상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동쪽으로 좀 치우쳐서 어떤 부산 해상에서 이제 동해상을 따라서 북상하는 이런 경로로 봤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는 어떤 왼쪽에 위치한 건조한 공기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태풍을 왼쪽으로 밀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또 이제 왼쪽으로 치우친, 그래서 경남 해안에 상륙해서 보다 더 내륙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9호 태풍과 거의 비슷한 경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호 태풍보다는 보다 좀 오른쪽으로 치우친 이런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미국이나 일본, 한국 어떤 경로가 됐던 간에 태풍의 반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예. 오른쪽의 지역이 어떤 태풍의 직접적인 그래서 폭풍 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뭐 지금 진로대로라면 미국과 일본보다는 보다 더 오른쪽으로, 한국의 경로보다는 왼쪽으로, 그래서 어떤 해안을 완전히 스쳐서 지나갈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뭐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반도 전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 그래서 경보나 주의보, 그리고 동쪽 지역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이 바람이 불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계속해서 좀 태풍 경로 그리고 최신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